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역시 똑같은 순서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예. 이재명 대표는 친일 국방이라고 규정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정당한 비판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좀 정당한 비판이죠. 지금은 우리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그동안 대응해 왔는데, 음,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래 위협을 가중시킨다고 봅니다. 미, 그래서 이재명 후보 대표께서는 음, 그렇게 비판을 했고, 그 지점은 앞으로 우리에게 위협으로 오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죠. 미래 위협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의원님? 예를 들면은 현존 위협은 북한이지만은 음, 어,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은 지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미래 한 10년이나 20년 그럴 때 가게 되면 독도에서 분쟁 가능성이 있지 음, 않겠습니까? 그래 음, 사실은 그래서 군에서도 현존 위협과 미래 잠재 위협을 동시에 대비한다라고 음, 하는데 미래 잠재 위협은 주변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 위협을 음, 미래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현재 당장 위협은 안 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국방백서에도 음, 군은 현존 위협과 미래 잠재 위협을 동시 아, 대응한다는 건데 음,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일본을 동해로 끌어들이게 되면은 음, 미래 위협을 점점 가중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면 맞아. 이 정진석 위원장이 어제 그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조선왕조가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은 망했다. 네, 이 예. 어떤 그 인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거야말로 역사 망발이죠. 예. 실제 일본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음, 일본 세력들이 조선을 강점하면서 얘기하던 논리였고요. 음, 또 국내에서는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얘기했던 논리를 어떻게 여당의 당 대표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음.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그 예, 정진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한말을 언급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요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올린 것 같은데 구한말 때의 어떤 조선 왕조의 상황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점을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물론 뭐 상을 서로 비교한다고 하지만은 음, 비교가 아주 부적절하죠. 네, 민족사관 저 식민사관으로 이래 얘기한 거잖아요. 네, 조선이 패망한 것이 마치 일본이 침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본이 가해자인데 또 불구하고 조선이 자체로 붕괴했다라는 음, 식이죠. 음, 조선은 그때 대한제국을 만들어서 음,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일제는 강점을 했고 거기에 항거하기 위해서 의병이라든가 음, 분연이 일어나서 음, 싸웠던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일제 강점 36년 동안도 의병이나 독립군들은 계속 싸웠고 음, 그러한 노력으로 사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인데 음. 완전히 식민사관으로 일관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해자의 논리 그 자체인 거죠. 우리가 피해자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돌아가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네. 1차 한미일 훈련의 이제 목적은 대잠 훈련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2차는 미사일 방어 훈련이었다고 하는데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한미일이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그 내달릴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한미일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죠. 훈련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한미가 하는 훈련까지인 것이지 음, 일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해왔던 경보 전파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음, 같이 이렇게 해서 계속 강화한다든가 음. 특히 민감한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고 부적절한 것이죠. 네, 전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그동안 한 10년을 걸쳐서 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네, 일본 한미 일위했던 것은 음, 북한에 대한 미사일 음, 첩보라든가
또는 미사일 탐지하고 전파하는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야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서 예. 이번에는 실기동 훈련을 하고 미사일 요격 절차 훈련까지도 해서 그 훈련을 강화했고 지역 자체도 그동안은 이것이 그 과거에는 네트워크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고 전파하고 하는 거니까 네트워크니까 각 국가 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했던 경향이 있는 지금 건데 이제 자기네 이번에는 영해에서 알아서 하면서 다만 정부를 공유하는 수준이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훈련이 진행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서는 동해에 모여서 이동훈련을 겸해서 아주 강화된 훈련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성일정 의원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훈련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제 그 지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대부분이 동해 쪽에 있다. 그다음에 두 네. 번째, 그 잠수함을 그러니까 잡아낼 수 있는 초계기가 일본에 한 100대 정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 이게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더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은 저는 한미 전력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10년 전에는 우리가 정보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지금은 우리 군도 엄청나게 정보 수집 능력이 강화됐고 예. 또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한미가 대응을 해왔지 한미일이 이렇게 강화되게 한 것은 윤석열 정부 와서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일정 의원이 조금 전 인터뷰에서 제기됐던 또 하나의 문제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대잠훈련이나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훈련 다 합의한 바가 있다. 이 점도 강조하던데요. 그것은 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미국은 그건 끊임없이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훈련을 하자고 하고 네. 회의할 때마다 국방장관 회의할 때마다 한미일 훈련하자 이걸 제의합니다. 네. 그런 일환이죠. 그래서 계획됐던 훈련 정도는 지속하자 이런 정도는 매 장관 회의 때마다 그것을 하긴 합니다. 예. 미국이 거. 예. 그러면 그런 수준이죠. 예. 대잠훈련이나 미사일 방어 훈련까지 그 한미일 국방장관이 완전 합의까지 간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대잠이나 합의하는데 그 훈련 수준이 훈련 수준이 경고 전파 훈련까지였던 것이죠. 똑같은 잠수함 훈련이라 하더라도 훈련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정보만 경고를 각 국가 잠수함이 북한에 예를 들어서 그 SLBM을 탐지한 잠수함이 왔을 때 표적을 획득했다 하면은 그걸 공유하는 정도까지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요격하는 훈련까지 강도를 막 높이고 또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하고 이러니까 예전 그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훈련은 경고 전파 훈련을 했었는데 과거 정부보다 그 엄청나게 강화된 한미일 훈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고 미끄러지 가듯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을 계속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 그러면 그 한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으로 가면은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군사 협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군사 동맹을 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고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 들어와서 상주하듯이 지금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그러니까 그 상륙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사시도 그렇고 군사 동맹이 되는 순간에 평시도 서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평시에도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우리 일부 인원들이 미국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 우리도 파견하고 같이 싸웠잖아요. 그 군사 동맹이면 일본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일본에 군사를 파견할 수 있고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이 한미일 훈련은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치는 꼴이 됩니다. 먼저 현재 북한의 가장 우리의 위협이 되는 게 북한의 핵 미사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일 훈련을 함으로써 이것이 강화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그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와서 북한 핵 비핵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점점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안보리에서 제재를 못할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그러면 결국 군사적인 옵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한반도가 점점 위기로 치달을 겁니다. 어. 두 번째 미래 위협을 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미래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미래 동해상에서의 위협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끌어들이는 걸 꼴이 되고 호랑이 새끼가 위협이 안 된다고 집에 끌어들이는 거랑 똑같은 알겠습니다. 거죠. 시간이 지나면 우환이 되잖아요. 네. 그 마무리하기 전에 요 점 여쭤볼게요. 지금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옳고 그름 뭐 찬반을 떠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가능성이 없고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적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전술핵은 감이든 미국과 확장 억제 정책을 하면 미사일이 본토든 언제든지 미사일 투발 수단이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술핵을 배치해서 네. 하게 되면은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라는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고 네. 그러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알겠습니다. 어려움으로 치달릴 겁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다. 이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